외유내 강의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제25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8강전 두 번째 경기 해설의 고근태 해설과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강전 첫 번째 경기에서는 오유진 선수가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오유진 선수의 상대를 오늘 가리게 될 텐데요. 겉으론 부드러워 보이지만 바둑은 센 언니들이 만났습니다. 네, 김혜민 선수와 이영주 선수가 8강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두 선수 상대 전적은 김혜민 선수가 6대0으로 앞서고 있긴 하지만 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끈질기고 침착한 기풍을 가진 기사이기 때문에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주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길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제25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요.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대회 방식은 16강 토너먼트로 치러집니다. 전기 시드 4명과 예선 통과자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금은 우승 1,500만 원, 준우승 700만 원입니다. 대국 규정은 각자 제한 시간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로 진행됩니다. 8강전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4강 진출에 성공한 멤버는 오유진 선수 1명이고요. 이 대진표에서 참 재밌는 게요. 이영주 선수와 김혜민 선수 그리고 송혜령 선수가 올해 여자바둑리그에서 같은 팀이었어요. 네, 세 선수 모두 여자바둑리그 여수 거부선 팀의 주전이었고요. 또 이렇게 3명 다 진출을 했고 역시 여수 거부선 팀 역시 사실 좋은 성적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대국 김혜민 선수와 이영주 선수의 대국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네요. 올해 여자바둑리그에서 같은 팀이었던 김혜민 선수와 이영주 선수의 대국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 전적에서는 김혜민 선수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영주 선수도 사실 6판 정도 졌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쯤 이길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대국은 여자 기성전에서의 만남이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5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이영주 3단과 김혜민 9단의 대국입니다. 이영주 3단입니다. 상대 전적은 김혜민 선수가 많이 앞서 있고요. 하림배 최고 성적, 작년에 제24기 준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2020년 성적은 20승 15패로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습니다. 김혜민 9단입니다. 하림배 최고 성적, 제18기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2020년 성적은 27승 11패로 김혜민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자, 우승 경력 2016년에 꽃보다 바둑 여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죠.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씩 주어집니다. 김혜민 9단은 또 이 우승 경력보다도 좀 눈부신 게 이 9단이라는 타이틀이 눈부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여류기사로서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죠. 네. 사실 9단이 된다는 게 물론 단위 자체도 대단하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만 어떻게 보면 획득할 수 있는 단위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김혜민 선수가 그동안 얼마나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혜민 선수는 입단한 지 약 21년이 돼 가는데요. 네. 21년 동안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또 여자바둑 리그에서도 10승 4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네, 주장으로 활약을 하면서도 10승 4패라는 정말 좋은 성적이죠. 네.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뭔가 공부량이라든지 자기 관리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여자 국수전은 2006년부터 꾸준히 본선 진출에 성공을 하고 있는 김혜민 선수고요. 총 6번의 본선 진출에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그중에서 18기 때 우승을 한번 차지한 바 있고요. 당시의 상대가 박지연 선수였습니다. 네. 김혜민 선수는 뭐 언제든지 사실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좋은 흐름을 탄다면은 항상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사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의외였던 게요. 이 김혜민 구단의 첫 타이틀이 2013년 이 프로여자 국수전 타이틀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좀 실력이 많이 입증이 된 반면에 타이틀을 좀 늦게 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네. 뭐 사실 타이틀을 딴다라는 게 꼭 물론 실력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실 어떤 타이틀과의 또 우승이라는 인연을 맺는 과정에서는 사실 운도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김혜민 선수에게 첫 타이틀을 준 기전인 만큼 이번 대회도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영주 3단은 2015년부터 꾸준히 프로여자 국수전 본선에 이름을 올렸었고요. 총 3번의 본선에 올라왔었습니다. 최고 성적은 아직까지 4강까지가 최고 성적인데요. 이영주 선수는 입단 전에 이 아마 여자 국수전에서 우승을 한번 차지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여류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마추어 시절이 있었고 그 당시에 거의 뭐 1, 2위를 다툰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프로로 입단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아마 여류 국수전 같은 경우에 우승을 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김혜민 구단도 굉장히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만 12살 때 아마 여자 국수전에서도 우승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김혜민 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대회에서도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직접 네, 직접 정확한 기전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린이 대회 8강전에서 제가 만나서 네. 한번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셨나요? 네, 그때 사실 뭐 이제 뭐 성별을 떠나서 굉장히 잘 두던 어쨌든 이제 기재 있는 기사였거든요. 기사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네, 기재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초반 흐름은 사이좋게 3-3을 나눠 가진 뒤에 이영주 3단이 우변 쪽으로 침투를 했는데요. 네. 정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되게 갈라쳤는데, 글쎄요. 흙이 양쪽 다 둘 수 있어서 흙이 이쪽으로 다가선다면은 백은 이쪽으로 벌리게 되겠고요. 반대로 이쪽으로 다가선다면은 아래로 두 칸을 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위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흙도 양쪽 다 다가서는 게 가능해 보이고요. 어떤 개인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 기풍은 좀 끈기 있고 침착한 바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두 선수 모두 수익기 하나는 좀 자신 있어 하는 게 공통점인 것 같긴 해요. 네, 뭐 전체적으로 후반을 보고 침착하게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익기는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네. 어찌됐건 특별히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네, 차분하게 반면 운영을 하는 점에서 두 기사가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한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흙이 이쪽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백도 2칸을 띄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가장 보편적인 진행인데요. 네. 지금은 벌리기 전에 먼저 이쪽을 붙여서 이쪽의 흙의 응수를 먼저 물어보고 흙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이쪽을 벌리겠다. 또는 벌리거나 또는 뭐 아래로 저공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붙일 수도 있는 다양한 전략을 생각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흙도 젖힌다고 했을 때 젖히고 싶은 게 일감인데요. 네. 백이 늘었을 때 이쪽을 뻗는 게 지금 당장은 백이 끊었을 때 좀 곤란하거든요. 보통의 모양이라면은 이쪽 흙 쪽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둬서 백이 밀더라도 2단 젖히는 형태로 백을 잡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여기를 막았을 때 백이 단수를 치는 순간 흙이 오히려 잡힙니다. 네. 그래서 젖히고 백이 받았을 때 위로 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늘어두는 것을 일단 택했습니다. 네. 자, 늘어두면 이때도 우변 쪽으로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늘어두었지만 백이 이렇게 이것을 늘어두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킨다거나 또는 이렇게 늘어주는 것은 흑에게 이런 것을 뺏기기 때문에 이 교환은 가벼운 응수타진으로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제가 보기엔 벌리는 것이 가장 무난한 진행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체로 좀 득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교환 같은 경우는 사실 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교환을 서로 득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이 붙이고 느는 교환만 가지고 백이 이득을 봤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네. 자, 이영주 3단은 여기서 잠시 손을 멈췄고요. 생각이 길어지는 걸 봤을 때는 좀 다른 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벌리는 수를 말고 다른 수를 생각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단순하게 2칸 벌리는 거 외에도 다른 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이쪽을 밑으로 저공비행하는 것도 많이 두어진 수법이거든요. 네. 만약 흙이 귀를 받아준다면은 훨씬 더 깔끔한 형태가 되고요. 당연히 흙도 이 형태보다는 이런 식으로 차단해서 백을 어찌됐건 차단하고 백에게 귀는 주지만 두터움을 쌓아서 이 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것도 많이 두어지는 수법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영주 3단은 고민 끝에 그냥 2칸을 벌려 두었습니다. 이제는 흙도 백도를 공략하면서 자연스럽게 귀를 지키는 게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법인데요. 네. 김혜미 선수가 마네모로 붙여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이선으로 날일자로 해서 진행을 할지 아마 그 2개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다시 이런 곳을 젖혀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는데 먼저 이쪽을 갔어요.
좌하귀 쪽에 응수를 물어보는 건가요? 뭐 백의 뭐 어찌됐건 협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왔을 때 뭐 백은 당장 지킬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백은 당장 이곳을 두기보다는 아마 큰 자리를 두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수법이 들어가는 거는 일단 별로 이제 같이 전투를 펼치는 것은 흑이 그냥 가만히 뛰어 나오기만 하더라도 사실 이쪽 백도 뭐 그렇게 튼튼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급전이 펼쳐지는 것은 백으로서는 그렇게 뭐 좋은 선택으로 보이진 않고요. 위로 그냥 모자를 씌워서 흑에게 실리를 주고 이 백도를 안정을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일감은 이렇게 나를자로 지키는 것이 일감입니다. 네. 흑은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실을 얻어냈고요. 백은 이제 이 모자 교환 하나 정도로도 이제 공격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무난한 감각은 날일자로 모자를 벗는 것인데요. 평범하게 두어갔습니다. 네. 이 모자 교환을 하고 젖히고 흑이 막는다면은 이쪽을 건너 붙여서 이쪽을 막겠다는 뜻이죠. 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이 진행은 흑이 이렇게 끊게 되고요. 백이 이을 때 위로 늘어서 여기서부터 좀 전투가 펼쳐지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은데요. 흑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놔두고 다른 곳에 두면은 백이 이쪽을 바로 제압해서 백의 모양이 굉장히 이상적이기 때문에 네. 흑도 이쪽을 막는 수를 선택을 한다면은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따내서 이렇게 막히는 건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네. 이거는 초반에 흑이 실을 확보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백종 모양이 좀 활발하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백이 좀 더 편한 흐름으로 바둑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도 맞게 된다면은 이렇게 전투가 진행이 되겠고 이 진행 같은 경우에는 쌍방 좀 복잡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하기에는 백도 이런 곳을 지켜서 연결을 확실히 하고 진행이 되겠죠. 아, 어려운 싸움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애초에 이제 이쪽을 교환을 한 이유가 집으로는 좀 손해지만 앞으로 이쪽 싸움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이 교환이 중앙으로 뻗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영주 선수가 이쪽을 모자 씌움과 이 날일자 교환을 먼저 교환해 두었습니다. 네. 자, 좌하귀 전투를 위해서 좀 실리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전투를 위해서 교환을 해뒀고요. 이제는 김혜민 선수가 어떻게 응수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냥 막아두었고요. 역시 건너붙여서 진행합니다. 여기서 좀 비트네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참고도 진행은 오히려 흑이 싸움이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쉽게 정리를 한 거죠. 네. 이것을 잡고 잡는 순간 이 흑돌은 살아 있고요. 백이 이을 때 이 한 점을 가볍게 의식하면서 움직이면서 좀 백을 공격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이제 백의 모양을 삭감하는
그런 침입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백도 이쪽으로 다가와야겠죠. 지금도 이런 식으로 모자 씌우는 것은 흙이 이런 식으로 벌렸을 때 딱히 세력을 쌓아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감은 다가오는 거고요. 여기서 흙이 그냥 한 칸을 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백을 압박하면서 행마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날일자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변의 흑도를 좀 공격을 해야 되는군요. 네. 어찌됐건 지금 백은 이쪽 흙을 차단을 하면서 좀 두터운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흑도를 공격을 하면서 이득을 보는 형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자, 공격해 갑니다. 이영주 선수의 손길이 좀 거침없네요. 네, 시원시원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의 모자 시험이 있었는데 이 모자 시험과 지금의 또 모자 시험이 뭔가 좀 시원시원하게 손이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자리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인데요. 뭐 일감으로 봤을 때는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근데 모자를 씌우기 전에 그러니까 이쪽 모양을 약간 정리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쪽 모양이 단순하게 이렇게 단수를 쳐준다면은 흙이 따내서 이거는 백이 너무 싱겁고요. 네. 항상 백에게는 이렇게 이쪽으로 단수 쳐가지고 이 흙의 안형을 없애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가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흙이 만약 젖힌다면 이쪽을 2단조 쳐서요. 네. 이때 단수를 친다면은 백도 단수를 치고 따내면은 백도 잡아서 귀를 확보할 수가 있죠. 네. 흙이 이쪽을 따낸다면은 이쪽을 늘어서 이러면은 백이 실리로도 크게 얻어냈고 이거는 흙의 불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쪽을 활용을 먼저 해서 좀 두텁게 더 만들고 둘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먼저 모자를 씌웠습니다. 쳐서 활용을 하는 수단도 남아 있군요. 네. 근데 당장 이제 못했던 이유는 붙이고 젖히고 2단 젖혔을 때 흙이 오히려 귀를 버리고 이쪽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손의 득실을 정확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고 먼저 공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혜민 선수 다음의 한 수는 어디가 될까요? 초반 시원시원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이영주 3단과 김혜민 9단의 대국입니다. 자, 이영주 3단은 좌변 쪽으로 한 칸을 뛰어갔고요. 김혜민 9단은 아직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수를 좀 고민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 흑돌이 공격을 심하게 당할 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두 선수 모두 좀 이제 타계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백에게 이득을 주는 것을 이제 좀 조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결과적으로 좀 이제 도망만 다니지는 않겠다. 오히려 좀 백을 압박하겠다라는 수를 좀 들고 나왔고요. 네. 이럴 때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지금 글쎄요, 뭐 일단 이 수의 첫 번째 의도는 백이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면 네. 이런 곳을 두어서 뭔가 이 백도를 압박하면서 이쪽 아래쪽 모양을 정리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아, 이제 붙여가네요. 네, 지금 백도 흑에게 먼저 공격을 당하기 전에 이쪽을 먼저 활용하는 거는 일단은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을 젖힐 때예요. 이쪽을 젖힐 때 어떤 수단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가만히 늘어두네요. 김효민 선수는 이 자리가 오히려 급소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붙인 다음에 더 이상 두시는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흑이 놓고 보니까 이 자리 역시 굉장히 좋은 수인 것 같습니다. 네. 백이 당장은 특별히 둘 수는 수법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백이 끊기는 맛도 남아있지 않나요? 이쪽이요? 네. 네, 그래서 이쪽을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는 자리인데요. 가장 좋다면은 이쪽을 치받는 수가 된다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좋거든요. 흑이 이쪽을 늘게 되고 이쪽을 빠지고요. 그러면은 흑도 다시 이쪽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살아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백이 행마를 하는 것이 부분적인 모양에서는 가장 깔끔하게 보이는데요. 근데 문제는 백이 이쪽을 치받았을 때 흑이 오히려 이쪽을 붙이면서 이쪽이 돌파를 당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 백을 잡겠다고 나오는 수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지금 당장에라도 네. 가능하군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백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곳을 먼저 한번 물어봐서 흑의 약점을 좀 압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이 한 점을 제압해서 따로따로 사는 형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딱 여기를 흑이 늘으니까 백이 이곳을 당장 딱 떠오르는 어떤 수가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뒤로 이렇게 가만히 늘어두는 것은 오히려 너무 싱겁죠. 그래서 뭔가 이쪽의 약점을 좀 노리면서 다음에 이쪽 행마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젖히는 수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냥 흙이 늘어둔다면, 흙이 가만히 늘어준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늘어서 네. 이거는 백의 모양이 괜찮습니다. 어차피 흙이 당장은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에 이렇게까지 교환이 되는 형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흙의 모양이 뭐 큰 집을 내고 살았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이곳이 호구가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곳에 침입도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또 상황이 급박해지면은 백이 이쪽을 끊고 이쪽을 젖혀서 아, 사활이 걸린 패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형태는 흑으로서는 이 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이거는 백이 불만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뒀을 때 흑한테 다른 어떤 반발 수단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붙이는 거는 늘어서 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치받는 것도 막아서 이거는 백이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을 젖히는 수 단수 치고 백이 여기서 늘게 된다면은 여기 이렇게 한 점을 연결을 해서 이거는 아까랑 형태가 좀 다르죠. 네. 이거는 백이 끊어지는 순간 오히려 공격의 주도권이 흑한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백의 불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을 축으로 잡고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1감은 뭔가 흙 실리가 커 보이거든요. 흙이 실리가 커 보이기 때문에 요 진행은 백이 약간 불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백이 이쪽을 젖히는 건 흙이 이렇게 젖혔을 때 이제 마땅한 응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 백이 이 선으로 젖히는 건 안 되겠고요. 확실히 복잡한 장면이네요. 네. 인공지능을 보니까 인공지능은 지금 가만히 그냥 늘어두라 그러네요. 어, 가만히 들고 그러면은 이 이후의 진행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를 두고 지켜야 하나요? 네 여기를 붙이니까 다시 이쪽을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이후의 진행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사람이 두기엔 너무 복잡한 것 같고 네. 어쨌건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그냥 넣는 것이 정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치받거나 또는 젖히는 수는 흙의 반격이 왔을 때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전 심리상 이렇게 가만히 늘어주긴 너무 싫거든요. 그래도 참아두는 게 정수라고 하는 인공지능인데요. 이 수를 찾을 수가 있을지. 네, 뭐 가장 이제 무난하게 연결을 하는 수인데 네. 지금 그렇게 두고는 쉽지 않죠 일단. 네, 아마 이제 이 수를 이렇게 무난하게 두는 게 싫어서 아마 지금 생각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굴복하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진짜 마땅히 떠오르는 수는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 교환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래를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흙이 백을 잡으러 온다면은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던 패도 할 수 있지 않나. 네. 이쪽을 이제 미는 팩감이 조금 자체 팩감으로 들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일단은 좀 복잡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백도 확실히 된다고 할 수 있는 싸움은 아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판을 끌고 가는 것이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건너붙이는 수가 되면은 제일 좋은데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흙이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요. 쭉 몰고 나가면은 백이 오히려 잡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론 백이 이쪽은 차단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형태에서는 이 백돌이 완생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두기에는 백이 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 돌만 살아있다면은 이 한 점을 버리고 이렇게 자세가 좋게 이쪽을 뚫는 것 자체도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는 수법이지만 지금은 백돌이 약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백이 아마 이렇게 늘어뒀을 때 흙이 이렇게 둔다는 것도 다음에 손을 빼면 이쪽을 건너붙이는 약점이 신경 쓰인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네요. 네, 이렇게 두고요. 흙이 이쪽을 지키게 되면은 다시 이쪽을 젖히고요.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도 두 선수 모두 크게 불만이 없는 진행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이쪽에 패맛은 있고요. 이 패맛이 흑한테는 꽤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영주 3단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또 이 수로 인해서 승부가 갈라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신중해야겠습니다. 김혜민 구단이 이 좌하귀 쪽으로 늘어두었던 수가 이영주 3단의 수일기엔 없었나 봐요. 네. 오히려 응수를 하지 않고 가만히 그쪽을 늘어두는 수가 좋은 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수를 두자 이제 이영주 선수가 손이 좀 멈췄죠. 자, 올해 여자 바둑 리그 여수 거북선 팀에서 활약을 했던 이영주 3단과 김혜민 9단이고요. 상대 전적은 이 김혜민 9단이 6대 0으로 많이 앞서 있습니다. 또 이번 대진표를 살펴보면 이영주 3단, 김혜민 9단, 또 송혜령 선수까지 이번 8강전에 모두 이름을 올렸고요. 세 선수 모두 같은 팀이었던 여수거북선 팀이었습니다. 네. 사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이 6대 0까지 차이가 나기는 사실 좀 의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바둑에서만큼은 확실히 이제 상대 전적이라는 게 실력 외적인 요소도 분명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또 한 선수에게 자꾸 지다 보면은 좀 더 위축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유난히도 한 선수에게만 상대 전적이 좀 밀리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랭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랭킹이 낮은 어떤 특정 선수에게도 약한 선수들도 종종 있고요. 네. 그냥 치받아서 받아두었는데요. 네. 맨 처음에 보여드린 수인데 흑이 물론 가만히 받아두면은 무난한 진행이 되겠지만 받지 않고 이쪽을 붙이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백이 반발을 하게 되면은 흑도 이쪽을 뛰어서 5점을 압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받아주는 거는 이렇게 단수 쳐서 흑이 넘어가게 되면은 집으로 흑집이 크게 불었죠.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 이어두면 뭔가 이 교환 자체로 선수를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백의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일감은 이쪽을 붙여서 백을 좀 압박하는 수법이 떠오르는데 과연 김유미 선수가 어떻게 둘지 궁금하네요. 붙여가는 수가 좀 어려운 수일기는 아니어 보이는데요. 네, 뭐 충분히 이제 만약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이런 곳을 붙여서요. 흑도 100% 잡는다고 할 수 있는 모양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 돌을 잡을 자신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붙이는 수를 또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흑이 붙이고요. 백이 가만히 잡으면은 이 자리가 급소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이쪽을
백도 이런 곳에 흙의 단점이 있어서 일단은 좀 복잡한데요. 그래도 이 진행은 일단은 백이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네. 그래도 저라면은 붙이는 수를 둘 것 같아요. 혹시 백이 이런 곳을 붙여서 산다 하더라도 사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득을 보면서 흑도를 두텁게 한 다음에 다시 이쪽을 막아서 백도를 압박하는 자세가 나온다면은 흑으로서는 괜찮은 진행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백도를 차단할 수 있다면은 일단 이쪽을 붙이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길을 예상을 해봤지만 붙이는 수가 가장 무난한 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김혜민 선수도 이 치받는 수는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생각에 빠져 있는데요. 네. 두 선수가 이 대국 전에는 아무래도 같은 팀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 연령대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한 모습을 대국전에 보였다고 하는데요. 바둑판 앞에서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네. 또 두 선수는 바둑계 동안 외모들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이영주 3단은 올해 우리 나이로 31살, 또 김혜민 9단은 우리 나이로 35살인데요. 사실 나이가 가늠이 안 가는 외모이긴 합니다. 자, 김혜민 9단은 그냥 붙여두니까 이영주 3단도 그냥 이어두었고요. 네, 일단 이거는 흑이 굉장히 기분 좋은 진행이 됐죠.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듣는 선수가 많아졌어요. 이쪽 양쪽 들여다보는 게 다 선수가 되고요. 또 여차하면 흑이 가만히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것도 다음에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일단은 백의 모양이 조금 망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를 이을 생각인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은 흑이 이 교환을 다 하고요. 이렇게 위로 늘어서 이 급소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일단은 백이 조금 갑갑해졌죠. 굉장히 우형이네요. 다음에 이쪽을 나오는 자세도 밀어 나온다면은 이쪽을 호구로 막힌 자세가 아프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면은 흑이 자연스럽게 백도를 갈라가면서 분명히 이도를 백이 좀 공격을 하고 있었었는데 오히려 약간 상황이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 그래프도 흑 쪽으로 기울었고요. 네. 오히려 지금은 이쪽으로 있는 것보다 글쎄요, 차라리 이쪽을 그냥 막아두는 게 한 수의 가치가 있는 수거든요. 막음으로써 다음에 이쪽이 단수여서 백의 안형도 생겼고 네. 흑에게 여러 곳을 다 활용을 당하느니 차라리 한 군데를 지켜두어서 어떤 활용을 미리 차단하는 것도 한 수의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쪽으로 있는 것보다는 당장 흑을 공격하는 것보다 이 자리를 튼튼하게 지켜두는 게 차후에 중반 전투가 있을 때
아무래도 좀 두터움에 도움이 되겠죠. 네. 흑한테 이 교환을 다 당하는 것은 너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픈 활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영주 3단도 여기서 손을 잠시 멈췄군요. 아, 그 위로 막아가는 게 참 느려 보이지만 생각보다 두터운 자리네요. 네. 왜냐면 지금 바둑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바둑은 서로 집이 비슷하거든요. 백도 네. 이쪽에 실을 챙겨놨고 삼사판 것도 비슷하고요. 흑도 이쪽에 집이 있고 또 이쪽에도 집이 있고요. 이런 바둑은 중앙의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백이 약하다 또는 흑이 약하다 어느 한쪽이 약한 쪽에서 손해를 크게 볼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거나 또 흑이 끊는 것도 집으로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중앙에 누가 또 주도권을 갖고 중앙 접전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곳을 받아두는 게 더 두텁고 차후의 어떤 전투를 대비하는 의미로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초반에 이영주 3단이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막아가느냐, 아니면 하변 쪽으로 이어두느냐,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한데요. 자, 초반 김혜민 선수가 주도권을 잡아가는 듯 합니다. 이영주 3단과 김혜민 9단의 대국. 8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이영주 3단과 김혜민 9단의 대국입니다. 자, 어려운 장면에서 이영주 3단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자, 실전에서는 붙였습니다. 네. 일단 생각했던 것 중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형태인데요. 네, 꽤 강력한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이쪽을 가만히 지켜두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수는 흑이 만약 늘어준다면은 그때 네. 여기를 막아서 이 교환이 백이 이득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물론 된다면은 오히려 백의 이 교환이 이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흑도 다른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1감으로는 흑이 이쪽을 먼저 밀고요. 네. 백이 막을 때 이쪽을 치받게 된다면 백이 이쪽을 막는 거는 일단 끊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백이 이쪽을 뚫기 위해서 이쪽을 둔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 보여요. 막고 팩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팩감을 쓴다 하더라도 이쪽을 잇고 이렇게 두텁게 연결된 다음에 흑이 이쪽을 끊는 형태가 나오면은 이거는 오히려 백이 좀 망한 형태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흑이 밀 때요. 치받고 이쪽으로 호구를 치게 되면요.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도 백의 모양이 뚫렸기 때문에 일단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르게 둔다면은 젖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젖히면 지금은 이쪽으로 호구를 쳐서 흑이 늘더라도 이렇게 맞게 되면은 이쪽의 약점 때문에 결국 흑이 이쪽을 끊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진행은
약간 흑의 입장에서 이 교환이 당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흑도 반발을 한다면은 이쪽을 미는 것이 일단 일감입니다. 백이 이쪽으로 젖힌다면 흑도 이렇게 되젖혀서요. 이 형태는 이쪽을 뚫어서 일단 흑이 중앙으로 이렇게 좋은 자세로 나올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 흑의 성공이거든요. 되젖히는 수가 좋은 수네요. 네. 이쪽을 빌 때 백이 아무것도 교환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만히 둔다. 그러면 흑이 이쪽으로 늘게 된다면은 이쪽을 뚫어서요. 네. 그러면 바꿔치기가 되겠죠. 백은 이 두 점을 끊고 흑은 이 5점을 잡고 네. 이런 진행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바꿔치기 아닌가요?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이쪽으로 오히려 흑이 뒤로 가고요. 아, 백이 막는 것은 흑이 밀고 치받았을 때 중앙이 뚫리거나 돌이 끊기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불만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흑이 이쪽으로 늘게 되면은 백은 이쪽으로 연결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흑이 다시 이쪽을 끊어서 이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이 는다면 흑은 언제든지 이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거의 살아있는 형태거든요. 그렇다면은 백에게 이렇게 조금 약점을 만들어 놓고 흑이 이렇게 안형을 확보한다면은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흑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좀 가장 강력하게 둔다면은 바로 이수를 결행을 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뒤로 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는 거는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교환 때문에 흑이 막혔기 때문에 흑이 다음에 중앙으로 나오려고 해도 이 모양은 백이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틀어막기 때문에 돌파가 쉽지 않거든요. 일단은 위쪽으로 느는 수와 또 밀어서 같이 치받아서 붙이는 수, 이 두 가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자, 이영주 3단이 장고 끝에 중앙 쪽으로 붙여 두었는데요. 인공지능 그래프는 흑 쪽으로 좀 더 기울었고요. 그만큼 김혜민 구단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지금 김혜민 선수가 어찌됐건 이제 앞으로 중앙에서 중요한 접전이 벌어질 텐데 거기서 일단 우세를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침착하게 고민하는 김혜민 구단입니다. 자, 오늘 대국의 승자는 이 4강전에서 오유진 선수를 만나게 될 텐데요. 김혜민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상대 전적은 4승 3패로 오유진 선수가 좀 앞서 있고요. 이영주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상대 전적은 또 3승 2패로 이영주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네, 두 선수 중 누가 올라와도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승부가 되겠네요. 네. 상대 전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끼워서 두었는데요. 생각도 못한 수인데요. 오늘 좀 참고도가 잘 맞진 않는 것 네, 같아요. 두 선수가 제가 너무 수비적인 생각을 많이 했나요? 두 선수가 아주 그냥 강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드는 생각은 지금 여기서 백이 단수를 치고요. 뒤로 마냥 받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 흙이 그냥 늘어두어도 거의 똑같은 형태거든요. 백이 이쪽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으면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쪽을 두고 이쪽을 치받았을 때 백이 중앙을 막으면은 돌이 끊기고 네. 그렇다고 이쪽을 지키면은 이쪽이 돌파당하는 거는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늘어두어도 지금 김혜민 선수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더 강력하게 두었어요. 지금 일단 이영주 선수는 이쪽으로 두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반발을 하게 되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단수를 이렇게 치게 되면요. 흙이 이쪽을 늘 수 있는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수를 치고 따내고 이렇게 장문으로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네. 이쪽을 가만히 있는 수는 흙이 맞게 되고요.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백이 밀고, 백이 밀어야죠. 백이 밀고, 백이 호구 칠 때 이쪽을 다시 틀어 맞고요. 이렇게 맞고, 흙이 이쪽을 들고, 백도 이쪽을 띄고, 이렇게 복잡한 싸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흙이 이제 안영의 급소는 이쪽을 둬야 되는데요. 서로 놓칠 수가 없죠. 그럼 네. 백도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백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거든요. 여기서 나가는 게 되나요? 백이 있고 다시 끊고요. 이쪽을 늘어둔다면은 흙이 탈출을 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일단 이쪽이 일단은 급소로 보이거든요. 네. 이쪽을 두는 순간 다음에 흙이 받기가 좀 애매하죠. 치받는 정도인데 이것도 어려운 싸움입니다. 누가 좋다고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흙이 이쪽을 지키게 된다면 네. 백도 다시 이쪽을 연결을 해서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백 모양은 그래도 두면 사는 형태니까 조금 낮긴 한데 흙 5점, 또 이쪽도 5점, 백 석점 다 못 살아는 형태죠. 어찌됐든 간에 흙이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투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백은 확실한 거는 일단은 이쪽으로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도 둘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두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끊고 이 한 점을 살리고 뒤로 받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흙도 지키고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이쪽으로 끊어서 전투를 벌이는 게 백한테는 조금 더 좋은 선택지라고 보여졌었는데
일단은 김현민 선수가 강력하게 끼움을 결행을 했는데 일단 이영주 선수가 차분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네. 이제 흑도 끊어야죠. 여기는 끊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한 점을 버리는 거는 좀 싱겁습니다. 이거는 백이 잘 됐죠. 네. 백도 끊었을 때는 이렇게 늘어서 싸움을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흑이 여기서 흑이 선택지인데요. 흑이 가만히 는다는 얘기는 이 돌을 움직여서 계속 싸우겠다는 뜻이고, 그냥 단수를 친다는 얘기는 백한테 약간의 흠집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나는 살아두겠다. 네. 흑의 입장에서는 둘 다 가능합니다. 네. 백도 싸우려면 그냥 중앙 쪽 백 한 점을 늘어두어야 하고요. 자, 이영주 3단과 김혜민 9단. 좀 기풍이 두텁고 출기가 워낙 센 기사들이라 그래도 중반전에서 전투가 펼쳐지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초반전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어갑니다. 네. 두 선수 모두 행마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언제 싸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인 행마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큰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난전이 예상되는데요.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느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 바둑 자체가 지금 이 흑돌이 살아버리는 순간 백이 너무 좀 해볼 데가 없는 바둑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좀 변화를 일으키려면은 그래도 이 돌은 살려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뭐라도 만들어내면서 국면을 어지럽히는 전략이군요. 네. 혹시 흑이 이쪽을 밀고 이쪽으로 아예 뿌리째 끊어서 이렇게 잡으러 오는 게 걱정이 되나요? 이것도 흑의 입장에서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되는 건 좀 복잡하긴 하죠. 그리고 이때 이 단수를 칠 때 백이 그냥 두 점을 버리고 다시 중앙을 틀어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프는 여전히 흑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요. 자, 어느 방향으로 늘어갈지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글쎄요. 아무래도 이렇게 막은 걸로 이쪽으로 끊는 게 저는 바둑이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백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네요. 지금은 사실 백이 고민을 해도 좀 비슷합니다. 사실 이렇게 느는 것도 어떤 앞으로 흘러가는 진행 방향에 있어서 뭐 대충 예상이 되고요. 흑이 약간 이제 우세한 가운데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하지만 이쪽으로 아까 애초에 이쪽으로 끊는 거는 서로 좀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늘어둡니다.
김혜민 선수가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안 넣는 거 보니까 또 뭐 다른 좀 강수를 그건 아니죠. 그냥 늘어두네요. 네. 좀 생각을 하면은 강수가 나오길래 또 뭐 어떤 다른 수를 좀 생각하고 있나 했더니만은 일단 차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좀 서로 호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바둑은 확실히 흙이 좋죠. 지금 이 형태가 흙이 이쪽을 밀게 되면요. 백이 이쪽으로 막는 거는 이런 활용을 당하는 게 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만회무로 지키는 형태가 나올 텐데 네. 그때 다시 흙이 이쪽을 밀어가면요. 다음에 이쪽을 찝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형태가 지금 백이 한 집도 없는 형태예요. 네. 그러면 다음에 뭐 흙이 이런 곳을 급소를 온다거나 또는 그냥 중앙으로 가볍게 한 칸만 뛰어도 백은 계속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와 반대로 백은 딱히 흙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딱히 어디 뭔가 좀 이렇게 기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형태가 없습니다. 네. 흙한테 귀를 빼앗기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보고 먼저 이 자리에 두었는데요. 일단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는 이쪽 삼삼파는 겁니다. 지금 백이 이런 모양은 백이 지키는 순간 다 집이 되는데 삼삼을 들어가게 되면은 집이 다 없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분 좋은 점은 이 흙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원래 이런 삼삼을 파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흙은 실외를 얻어냈지만 백에 두터움이 생긴다는 어떤 불만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 흙돌이 확실히 살아있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세력을 준다 하더라도 전혀 부담되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쪽으로 가서 백의 응수도 물어보고 좀 실의를 확보하고 싶어요. 이런 자리는 정말 놓칠 수가 없죠. 네. 예. 또 백이 이쪽을 나를자로 두어서 실의를 확보했기 때문에 흙도 당연히 다른 곳에서 실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자, 삼삼을 파면서 실리를 차지하려는 김혜민 구단이고요. 여기서 정석을 좀 비틀어 갑니다. 네, 지금은 약간 비틀었죠.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일단 흙의 일감은 가만히 넣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날일자로 두겠다는 뜻인가요? 백이 계속 막아준다면은 네. 맞고요. 여기서 이렇게 넣는다 이런 의도인 것 같네요. 여기서도 막으면은 흙이 젖혔을 때 막을 수는 있지만 여기를 하나 끊어지기 때문에 약간 약점이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늘어두고 흙이 살 때 다시 이쪽을 나래자로 두어서 이쪽에 사력을 쌓겠다. 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그냥 나를자로. 네. 이거는 백한테 활용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네. 백이 이쪽으로 막는다면 이렇게 살아서 다음에 이 약점을 계속 신경 쓰게 만들겠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백이 이쪽으로 막게 되면은 이 모양은 흙한테 젖힘을 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백은 이쪽으로 맞거나 또는 이렇게 마늘무로 연결하는 게 근데 이것도 이렇게 살고 나서 다음에 이런 것도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은 백이 기분 좋은 진행은 아니에요. 그래도 활용하는 수들이 남아있네요. 네. 아니면 이쪽을 젖히나요? 아, 마늘으로 뒀네요. 그냥 뒀네요. 흑은 이 교환을 미는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늘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 백 모양에서 흑집이 오히려 더 많이 났죠. 물론 백은 변 쪽에 세력을 쌓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아쉬운 거는 이 흑돌이 거의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력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이죠. 네. 자, 이영주 3단이 조금 비틀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김혜민 구단이 원하는 대로 흑은 실리, 백은 세력으로 짜여지는 정석인데요. 이영주 3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곡수전 8강전 두 번째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